네,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는 법 특강입니다. 부제는 원한다, 그리고 나는 이룬다입니다. 네, 이 강의, 제가 잉클의 강의 영상을 3개 올렸는데요. 요게 이제 3번째 강의 올라갔어요. 전자책 강의 올라갔고, 다음에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 하는 법, 그 다음에 요 강의가 잉클에서도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담임쌤님도 만나 뵙고요. 또 오늘 뭐 강의 들으시고 블로그에 후기 남겨주시는 분들에게는 제 전자책도 선물로 드리죠. 나는 1인기업 2년차에 월 1,000만 원 번다. 절찬리에 판매 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지구상에 굉장히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정말 이 많은 사람 중에 있는데 같은 시간과 공간에 있는 정말 귀한 인연이잖아요. 저희는 정말 이 아름답고 찬란한 인생을 함께 향유하는 귀한 인연들입니다. 자, 우리들의 만남 이유가 있겠죠. 우리들의 만남은 필연, 베스트죠. 이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만났고, 또 필연적으로 만나게 되어 있었었고, 이 최고의 시기라고 확신합니다. 자, 우리 인생 정말 한 번뿐이잖아요. 우리 언젠가는 다 죽죠. 정말 한 번뿐인 소중한 인생,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을 알고, 원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정말 죽을 때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감하시나요, 엄 대표님? 네. 자, 우리 엄 대표님은 요 강의를 참석하신 이유, 이 시간을 통해서 뭘 얻고자 하시나요? 그냥 들어왔는데 에? 그냥 들어왔어요. 그래도 뭐 그냥 들어왔지만 그래도 얻고 싶은 거, 이 강의를 통해서 나를 더 알고 싶은 거? 나를 알고 싶어. 왜 나를 알고 싶어요? 더 알고 싶어요. 왜 왜? 뭔가 또 있어야 되나? 뭐 나를 모르고 살면 안 되나요? 왜 나를 알고 싶어요? 더 알고 싶죠. 이유가 뭐예요? 나의 저 마음속 깊은 곳에 한 구석이 또 하나가 있을 것 같아요. 내 안에 또 다른 나가. 네, 또 다른 나를 찾는 거. 맞아요. 말씀처럼 정말 나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시간 속에서도 그 나를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오신다. 아이고, 들어오신다. 네, 오셨네요. 네, 어서 오세요, 박영준 대표님. 네, 잘 오셨고, 뭐 가능하시면 화면도 켜주시면 좋고요. 지나 어려우시면은 좀 채팅창에 남겨주시고요. 자, 오늘의 우리 강의 목표죠.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을 정확히 알아야 되죠. 엄 대표님 말씀처럼 나를 아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한 번뿐인 정말 우리 귀한 인생을 누리면서 즐겁게 사는 거죠. 죽을 때 후회 없이 사는 것이 오늘 강의의 목표입니다. 음, 자, 우리가 오늘의 목차인데요. 일단 제 소개를 할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인생에 대한 진실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거 제가 말씀드릴 거고, 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가 있죠. 그거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원하는 것을 찾는 법, 그리고 제가 이제 원하는 것을 이루어간 저의 경험과 사례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종합해서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는 법, 이렇게 차분하게 말씀드릴 겁니다. 뭐 어려운 얘기 없으니까요. 편하게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준비됐나요? 자, 아까 엄 대표님 질문 드렸죠.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이 원하는 인생을 살고 있나요? 뭐 그런 분도 계시고 아닌 분도 계시겠죠. 혹시나 아니라는 답이 나오면은
왜 그 이유가 뭘까요? 뭐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인생을 못 살고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은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이게 오늘의 질문입니다. 아까 엄 대표님 말씀하셨고 우리 박영준 대표님은 여기 질문에 어떤 생각이 있으신가요?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지 아니라면 혹시나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지. 맞아요. 이상과 현실이 다르죠. 그렇죠. 생각과 현실이 다른 경우가 많죠. 맞는 말씀입니다. 저는 요즘에는 옛날에는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이상과 현실이 많이 좀 닮아가는 것 같아서 우리 박 대표님도 오늘 강의 속에서 그 다르다고 말씀하신 거에 조금 갭을 줄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일단 제 소개 잠깐 할게요. 네, 저는 1인 기업 사업가이면서 강사, 작가, KLC 인증 코치이고요. 그리고 실행 변화 성장 동기부여 전문가입니다. 저는 회사 생활을 한 15년 했고 20년 4월 1일부터 1인 기업으로 사업을 시작했어요. 이제 버터플라이라는 곳에서 이제 1년 멤버십을 하면서 무자본 창업을 공부해서 눈을 떴고요. 우리 1인 기업 멘토이신 김영환 교수님, 우리 1인 기업 83기 프로 8기를 수료하면서 1인 기업 공부를 했습니다. 또 인간관계론 우리 데일 카네기 카네기 코스를 수료했고요. 우리 기체조하고 명상하고 운동하는 우리 다놀드의 평생 회원이기도 합니다. 뭐 저는 블로그 포스팅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한 7,400개를 넘게 하고 유튜브가 아까 오늘 보니까 이게 803개인가 했던데 803개. 책을 79권 정도 출판을 했고요. 무한 콘텐츠 생산자입니다. 네이버에 제 이름 치시면은 제 활동들을 다 볼 수 있고요. 뭐 제가 하는 강의들은 뭐 하고 싶은 일만 하며 사는 법, 뭐 전자책, 사람 관계, 진짜 나로 살아가는 법 이런 강의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 인생의 목표 6가지인데요. 이 목표는 제가 옛날에 이렇게 인생을 안 살았기 때문에 목표를 세웠어요. 첫째는 하고 싶은 일만 하며 살고 좋아하는 사람만 만나며 산다. 정말 직장 생활할 때는 이게 힘들죠. 싫든 좋든 그죠. 조직에서는 매일매일 불편한 사람, 싫은 사람을 봐야 되는 거죠. 일도 마찬가지죠.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 회사가 원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뭐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정말 우리의 잠재력이 갇힌 느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될 수 있는 최고의 내가 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우리에게는 죽음이 있기 때문에 정말 내일 죽어도 후회 없는 인생을 산다는 목표를 세웠어요. 그동안 이제 무겁게 부자연스럽게 살았기 때문에 가볍게 자유롭게 산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옛날에 인생이 그렇게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재미있게 즐겁게 산다는 목표를 세웠고 나 혼자만 재밌는 게 아니라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이 사람들 행복하게 하는 거죠. 유익하게 세련되게 엣지 있게 산다는 게 목표이고 지금은 거의 다 이루어진 것 같아요. 정말 이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매일 하는 일인데요. 뭐 매일 단톡방에 아시겠지만 셀카를 찍고 있고 얼굴 굉장히 우리 얼굴이 밝아졌죠. 우리 엄미란 대표님처럼. 그 나연구소 메시지를 100일차 발행을 다 완료했고요. 지금 이제 원하는 것 찾기 100일 글쓰기를 매일매일 하고 있죠. 오늘까지 83일차 올렸습니다. 그 블로그를 하루에 한 4~5개씩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까지 한 7,492개의 글을 발행했네요. 유튜브 영상 오늘까지 한 800개 넘는 영상을 발행했습니다. 매주 뭐 강의, 상담, 코칭을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전자책 강의와 우리 공저를 통해서 100분 넘는 강사를 만들어 드렸고 매일매일 강사님들의 강의 무대를 기획하고 만들고 있죠. 책 같은 경우는 뭐 종이책, 전자책, 뭐 시집, 그림책 포함해서 한 79권을 만들었고요. 많은 프로그램들을 기획하고 있는 무한 콘텐츠 생산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주요 강의들은 이런 강의들이 있습니다. 제 브랜드죠. 뭐 나연구소, NA그룹 이렇게 협회 2개 하고 있고 인생이 변하는 서점 출판사 나사랑마트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1인 기업이 가장 거대한 기업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1인 기업도 대기업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이러한 계획들이 있고 우리 2025년 10월 달에 우리 한강이 보이는 곳에 우리 NA그룹 나연구소 빌딩을 지으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층별로 구상도가 이미 다 나와 있는 거죠. 자, 지금까지 제 소개였고요. 한 분 더 들어오시네요. 네, 이 강은 우리가 알아야 될 인생에 대한 진실이죠. 우리가 꼭 이것들을 알고 있으면은 굉장히 인생을 살기가 편해지는 진실들입니다. 우리 성함이 김이라고 되어 있네요. 네, 우리 김이라고 해주신 대표님은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네, 실명으로 바꿔주시면은 제가 이따 질문을 또 할 때 이름을 불러드려야 되니까. 네, 김보라 대표님이시네요. 네, 잘하셨습니다. 네, 가능하시면은 화면도 켜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로 질문도 하면서 해야 되니까. 네. 이 강의에서는 제 소개를 말씀드렸고요. 네, 이 강의에서는 우리가 알아야 될 인생에 대한 진실 12가지입니다. 일단은 모든 것은 변하죠. 정말 우리 쉼 없이 흘러가는 시간과 우리 진동하는 공간 속에서 모든 것은 변하고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모든 것은 지나간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줄까요? 영원한 행복도 영원한 슬픔도 없다는 얘기죠. 뭐 지금 우리가 갖는 행복도 언젠가는 끝이 있고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아픈 일이 있어도 언젠가는 다 지나간다는 얘기죠. 그래도 그 어떤 것 너무 연연하지 말고 초연하자.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 다음 우리 모든 것에는 양면이 존재하죠. 뭐 빛과 그림자, 음과 양, 동전의 앞뒤가 존재하죠. 우리 빛은 항상 어둠과 함께 존재하죠. 빛만 있을 수는 없죠. 빛이 있으면 어둠이 동시에 존재하는 거죠. 기쁨과 슬픔 또한 공존하죠. 우리 삶과 죽음도 마찬가지이죠. 우리 왜 세옹지마 뭐 전화위복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정말 지금 당장에 정말 내 인생에 나쁜 일이 있어도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결국은 나에게 다 도움되는 일로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정말 우리 인생에 일어난 일들이 좋은지 나쁜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음, 이게 세옹지마가 저거잖아요. 뭐 말에 떨어져서 아들이 다리를 다쳤는데 굉장히 불행한 일인데 또 그 뒤에 전쟁이 났는데 전쟁이 안 끌려가잖아요. 굉장히 그건 좋은 일이죠. 어, 모든 거에 다 양면이 존재하고 좋은지 나쁜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 주위에 존재하는 것 되게 많죠. 뭐 물, 공기, 사람, 자연, 뭐 세상, 우주 등 되게 많죠. 음, 내 주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나를 위해 존재를 하는 거죠. 나의 무엇을 위해서일까요? 나의 기쁨, 행복, 성장,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는 그 어떤 것도 뭐 슬퍼하거나 힘들거나 괴로워할 것 없이 나에게 오는 모든 것들을 다 행복하고 감사하고 감탄하면서 누리고 즐기면 됩니다. 뭐 지금 힘든 것들은 다 내 마음을 강하게 혹은 부드럽게 단련시켜 주는 거잖아요. 절대 슬퍼하거나 우울해하거나 힘들어할 필요가 없는 거죠. 결국은 다 잘 될 거니까요. 그리고 모든 것은 다 나에게 유리하죠. 모든 상황, 환경은 다 유리합니다. 이게 불리하다 유리하다도 나의 판단이고 나의 해석이잖아요. 어, 내가 믿는 대로 되는 거죠. 만약에 혹시라도 예를 들면은 내가 뭐 지금 어디 몸이 불편하다는 것은 나에게 또 건강이 중요하다는 것을 신호를 주는 거잖아요. 모든 것은 나에게 경험과 지혜와 깨달음을 주는 거죠. 모든 것은 우리에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시간은 유한하죠. 정말 우리는 시간이 유한하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선물이 있죠. 죽음은 선물이죠. 우리 인생에 확실한 거 두 가지 있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언젠가는 다 죽는다는 것과 언제 죽을지는 아무도 모르죠. 이게 우리의 확실한 진실이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인생을. 한 번뿐인 인생인데 언젠가는 다 죽고 언제 죽을지는 아무도 몰라.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까요? 네, 엄 대표님 뭐 말씀하셨어요? 즐겁게 사는 거? 즐겁게, 그죠? 맞아요. 니체도 말했잖아요. 정말 즐거운 게 답이라고. 재밌게 살아야 되는 거죠. 즐겁게. 내일 죽어도 후회 없이. 정말 우리가 하고 싶은 일만 하며 살기에도 시간이 부족하죠. 하고 싶은 일만 하며 살기에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며 살기에도 시간은 부족합니다. 우리에게 죽음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정말 시간이 부족한데 그죠? 우리가 계속 싫어하는 사람 만나면서 나의 아까운 시간, 돈, 에너지, 감정을 낭비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죠? 정말 하고 싶은 일만 하며 살기 시간이 부족한데 억지로 하기 싫은 일 하면서 나의 아까운 시간과 체력과 돈을 낭비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겠죠. 그 사람들 죽을 때 가장 후회하는 게 하고 싶은 거를 못한 거에 대한 후회가 가장 크잖아요.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야죠. 그래서 제가 나 연구소 방에 들어왔잖아요. 잘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생각과 말이 현실을 만들죠. 여러분 혹시 평소에 자신이 하는 말을 잘 관찰해 보시나요? 네, 내가 하는 말을 가장 크게 듣는 거는 나 자신이죠. 그러니까 뭐 불평 불만보다는 계속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죠. 말대로 되는 거잖아요. 네, 만약에 내가 성공을 생각하고 성공을 말하면은 성공을 향해 가는 거고 계속 내가 실패를 생각하고 실패를 말하면은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의 말과 생각이 우리의 씨앗을 뿌리는 거 만드는 거잖아요. 정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생각과 말을 잘 스스로 관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평소에 어떤 말들을 자주 하는지 정말 우리가 하는 말들이 현실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사람이 이기적인 게 굉장히 당연한 거죠. 우리는 이기적인 것이 나쁘다고 배워왔는데 그렇지 않죠. 이거는 정말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 부모가 자식에게 잘하는 것도 우리 자식이 오타났네. 자식이 잘 되는 모습을 보는 내 마음 편하자고 하는 것이죠. 예, 정말 남이 아닌 나를 위해 살아야 후회가 없는 거죠. 그 사람들이 막 우울증 걸리고 화병 걸리고 하는 것들이 전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남들에게 잘 보여야 한다는 그런 것들, 또 착한 사람 콤플렉스 이런 것들이 정말 자신이 있는 그대로 표현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병이 오고 우울증이 생기고 무기력증이 오는 거죠. 매우 중요한 말이죠. 그 당연한 것들을 받아들이는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정말 당연함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죠. 어떤 것들이 당연한 것들이 있을까요? 사람 마음 변하는 거는 당연한 거죠. 시간이 흐르고 환경이 변하면은 사람 마음 당연히 변합니다. 당연히 사람 마음 변하는데 왜 사람 마음 변하냐고 그렇게 불평 불만하고 화낼 필요가 없죠. 시간은 멈추지 않죠. 당연한 진리죠. 여름은 덥고 겨울은 춥습니다. 여름은 왜 덥냐고 짜증 내봐 여름 더운 건 변하지 않습니다. 그죠? 왜 겨울 춥냐고 짜증 내봐 변하지 않죠. 더운 거 인정만 받아들이면 됩니다. 여름이 주는 장점들이 많죠. 우리 맛있는 수박이나 뭐 과일도 먹을 수 있고 수면에서 얼마나 여름 좋아요. 그죠? 사람이 나이를 먹는 것들 당연한 거죠. 우리가 당연한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불만을 가지면은 나만 손해인 거죠. 당연한 것들을 받아들이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는 내가 정의하는 대로 되는 거죠. 저는 저를 이제 이미 모든 것을 소유하는 우주의 주인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정말 내가 하는 말을 가장 크게 가까이 듣는 것은 나 자신이죠. 우리 여러분들은 어떻게 자신을 정의하시나요? 우리 엄 대표님하고 우리 박영준, 우리 김보라 대표님은 어떻게 스스로를 정의하시나요? 네, 음성이 불편하신 분들은 네, 한번 채팅 한 개 봐주시고요. 여러분이 정의하신 여러분의 인생이 됩니다.
우리 옴 대표님은 스스로 어떻게 정의하세요 나 자신은 어떤 사람이라고?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내가 되고 싶은 것처럼 정해보는 거죠, 뭐. 되고 싶은 모습을. 지금은 그러니까 아니더라도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있을 거 아니에요. 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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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정하는 것. 응? 아, 맞다. 요번에 계속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서 필사를 하는데, 응, 필사. 하는데서 좀 동의가 조금 되는 것 같더라고. 음, 내가 이런 말을 안 쓰지를 못했는데, 라는 글씨를 쓰는데도, 네.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네? 그랬더니, 예전에는 이런 생각을 안 들었는데, 지금은 하니까, 이게 되네? 이거 되네? 나는 된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되더라고요, 저는. 또 긍정하고는 쓰니까 음, 긍정적으로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보니까. 음, 그 전에는 부정적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음. 그리고 그럼 문 대표님을 그렇게 정의하세요. 나는 긍정적인 사람이다. 그렇게 정의하면 되는 거지. 음, 예. 우리 박용준 우리 김보라 대표님도 한번 스스로를 어떤 사람인지 한번 정의해 보시면은 예,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충분하죠. 우리의 배움 실력, 능력은 이미 충분합니다. 우리 모든 것은 다 상대적이잖아요. 누구랑 비교할 필요가 없죠. 우리 비교를 한다면은 어제 나와 해야죠. 우리가 맞아. 부족하다는 마음은 영원히 나를 부족하게 만듭니다. 음, 그죠? 우리가 이미 나는 충분하다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어떤 우리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그런 목마름과 갈증은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 만약에 내 돈에 뭐 한 10억이 있어도 부족하다는 마음이 있으면은 행복하지 않죠. 그런 사람은 뭐 10억 더 있어도 불행할 거예요. 20억이 있어도. 나는 이미 충분하다는 마음가짐을 가지면은 모든 것이 만족스럽고 행복하죠. 예. 우리는 비교 불가능한 존재이죠. 절대적이죠. 우리가 할 일은 이미 내가 배운 것, 아는 것, 경험한 것들을 필요한 누군가에게 나누고 적용하면서 실행하고 우리 인생을 누리면서 즐기는 거죠. 저도 옛날에는 이 부족하다는 마음을 없애기가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어서 오세요. 이렇게 자존감이 세지면서 이렇게 충분하다는 마음을 딱 먹게 되는 순간 되게 자신감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떤 거에서도 망설임이나 두려움 없이 다 실행할 수 있게 되는 바탕이 되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라도 나는 이미 충분하다 이런 것들을 스스로 한번 암시해 보시면은 어, 정말 그렇게 되십니다. 이런 마음이 없으면은 아무리 내가 성장하고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내가 나이를 먹어도 행복하거나 마음이 편해지지 않더라고요. 음, 우리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는 상대적이죠. 어떤 사람에 비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뭐 능력이 없어서 혹은 돈이 적어서 이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느낌을 갖는 거죠. 근데 우리가 뭐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은 수없이 많잖아요. 뭐 돈, 실력 이런 거는 정말 극히 작은 거죠. 여러분들은 이미 충분하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사시면은 정말 더욱더 많은 기회들이 찾아올 겁니다. 네, 우리 나연고수의 메시지죠. 당신이 가장 소중하죠. 정말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란 말이 있잖아요. 우리의 몸을 쪼개서 우리 가장 작은 세포 단위, 포크라는 단위인데 이게 1초에 91억 번 진동하는 빛의 에너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사람이 몸에 얼마나 큰 에너지 덩어리겠어요? 어마어마한 능력이 갖고 있는 거죠. 왠지 이런 말 들으면 되게 힘이 솟지 않나요? 내 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작은 세포가 1초에 91억 번 진동하는 빛의 에너지면 나는 얼마나 힘이 강한 사람이겠어요, 에너지가. 어마어마하죠. 자,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고, 자기 사랑이 제일 위대한 사랑이죠.
결국 내가 있을 세상이 있는 거죠. 내가 행복한 세상도 행복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제일 소중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우리가 인생에서 꼭 알아야 될 진실 12가지였습니다. 우리 엄일원 대표님 중에서 어떤 게 좀 공감되세요? 제일 와닿는 것들이? 내가 있어야 세상도 있고, 내가 아까 그 마지막 문구, 이거 네, 행복해야 세상도 행복하다. 맞아요. 내가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죠? 내가 죽으면 이 세상이 뭔 소용이 있나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먼저 있어야 세상이 있는 거죠. 네, 내가 먼저 행복해야 세상도 행복합니다. 내가 불행한데 뭐 남이 행복하고 내 가족이 행복한 게 아무런 의미가 없죠. 내가 먼저 행복해야 그들에게 행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거죠. 요즘에 제가 그런 행복을 누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왜냐면 전에는 그런 행복이 없었고, 예. 다 내려놓으니까 내는 방법을 알았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어떤 방법으로 내려놓고 내려놨어요? 계속. 어떤 방법으로? 남이 누가 뭐라 해도 이제 내가 긍정적으로 설득을 하는 거죠, 사람들한테. 설득하니까 네. 그 사람 상대방에서 또 뭐라고 할 수는 없죠, 저한테.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사는데 왜 문제가 있나요? 내가 엊그저께 인스타에도 올렸어요, 제가. 예. 그래가지고 뭐 새벽에 4시, 5시에 일어나는 사람이 뭐 굉장히 이상한 사람 같아. 이상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시간에 일어나서 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6시에서 6시 반에 일어나는데 누가 그걸 뭐라 그래. 그런 사람이 더 이상한 거지. 이제, 나는 내 색깔로 가는데 그걸 뭐라 그러면 안 되죠. 이제 우리 엄일환 대표는 남의 말에 그렇게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 되셨네요. 내 인생의 네, 주인이 되셨네.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매일매일 계속 그렇게 찾아서 네. 일을 하니까, 글을 쓰니까, 오히려 그게 부정적이었던 마음이 긍정적으로 마음을 간다니까요. 맞아요. 예.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 음, 그런 생각도 하고. 음, 그런 생각할 때에 글쓰라. 아, 글감이다. 그래, 매우 좋은 변화이십니다. 그래, 우리 박영준, 우리 김보라 대표님 어떤 내용이 마음에 들어오는지 궁금하네요. 뭐, 채팅창에 남겨주셔도 좋고요. 자, 다음 3강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어떤 것들이 있어요? 우리 손 대표님,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많은데 그것들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루지 못하는 이유요? 네. 아, 원래 그런 거 아닌가요? 아, 원래 그렇다. 네, 세상은 원래 뭐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세상이잖아요. 음, 네. 맞아요. 그렇기도 하지만 주위에 되게 자신들이 원하는 걸 이룬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도 있죠. 네, 음, 저희들도 이루는 것도 있고 음, 못 이루는 것도 있고 뭐 음, 네, 이룰 수 있는 거는 이루어서 좋고 못 이루는 음. 거는 또 뭐 그런 내일 대로 못해요. 이유가 있는 내일 모는 게 거니까 더 뭐. 편해야지. 네, 아무튼 원하는 것이 있으시죠? 원하는 것이. 네, 있죠. 예.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이 원하는 것을 찾고 이루는 데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제가 생각하는 것들인데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 첫 번째,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기 때문이죠. 일단 내가 뭔지를 알아야 그것을 이루겠죠.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요? 여러분 알고 있나요? 어떤 사람이 되고 싶나요? 어떤 일을 하고 싶은가요? 어떤 사람과 함께 하면서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가요? 이런 질문을 진지하게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나는 어떤 없었죠. 사람이 되고 싶지? 나는 어떤 일을 하면서 어떤 사람과 함께 살면서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을까? 그런 게 좀 스스로 좀 정립이 되면은 그런 것들 찾기가 더 쉬워지죠. 질문을 많이 해보시면은 더 답을 찾기가 쉬워지실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행동, 실천, 실행, 도전하지 않기 때문이죠. 머릿속으로는 다 알잖아요, 그죠? 우리 뭐 다 나와 있잖아요. 뭐 책을 봐도 누구의 성공한 사람의 말이나 영상에도. 하지만 그것들을 알면서도 행동하지 않는 거죠. 맞아. 정말 생각만으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죠. 내가 아는 것을 행동으로 옮길 때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뭐 저도 많은 일을 하지만 제가 그중에서 알아서 하는 일은 몇 개 안 되겠죠. 먼저 하니까 알게 되더라고요. 공감 많이 되실 자연스럽게.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 낮은 자존감, 낮은 자신감, 혹은 우리 미덕 때문에, 겸손의 미덕 때문이죠. 우리는 늘 이렇게 배워왔잖아요. 보고 듣고 배우고 늘 남을 배려해라, 착한 사람이 되어라, 좋은 사람, 예의 바른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보고 듣고 배워왔죠. 그래서 우리 나를 내세우고 나를 자랑하는 것들 잘난 체하는 것이라고 부정적으로 받아들여 왔죠. 정말 이런 것들이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이라고 당당하게 말을 못하게 만드는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는 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뭔지를 모를까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까 나왔던 질문처럼 정말 진지하게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았죠. 그리고 정말 내 마음의 소리를 내가 들어보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건 뭐 잘못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환경이 그렇잖아요. 그죠? 뭐 학교 교육도 그렇고, 가정도 세상 문화가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을 찾게끔 그런 구조가 안 돼 있기도 하죠. 뭐 가정 환경, 유교문화, 학교 교육 등 이런 영향도 크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모든 건 나의 선택이잖아요. 또 같은 환경이라도 다른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선택이고 나의 해석인 거죠. 우리가 잘못이 아니라 책임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책임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바꿀 힘은 나에게 있다는 거죠. 그런 환경을 탓하는 게 아니라 그런 환경 속에서도 분명히 길은 있습니다. 아까 4편 했죠. 그리고 5편. 우리는 알면서도 왜 행동하고 실행하지 않을까요? 어, 제가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죠. 우리가 시간이 유한하고 죽음이 현실이라는 것을 자각하지 않는 거죠. 내가 굳이 지금 하지 않아도 내일 하면 되지. 이런 자꾸 뒤로 미루는 마음이 행동하지 않게 되는 거죠. 저도 옛날엔 되게 미루는 사람이었어요. 다음에 하면 되지, 또 시간이 있겠지, 혹은 두려워서 아직 자신이 없어서 미루는 사람이었는데, 뭐 한 2년 전에 우울증 때문에 정말 죽을 뻔한 그런 경험하고 나서는 정말 죽음이 현실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미루지 않게 되는 그런 실행력이 좋아지는 경험이 있었어요. 우리 사람들이 죽을 때 가장 하는 후회가 저거잖아요. 하고 싶은 걸 못한 거에 대한 후회가 가장 큰데, 저는 정말 죽음이 현실임을 인지를 하고 나니까는 정말 죽을 때 그렇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한 거에 대한 후회를 하기는 싫더라고요. 음, 그리고 낮은 자존감, 자신감 때문이죠. 내가 저걸 할 수 있을까? 나는 아직 부족해. 그리고 또 주변 사람들 눈치죠. 내가 뭐 하려고 하면은 또 우리 반대하고 나의 자존심을 꺾는 사람들이 많죠. 네가 그걸 어떻게 하냐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이런 5가지가 제가 생각하는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을 어, 하게 못하는 것들이에요. 우리 손 대표님 어떤 게 제일 조금 공감되세요? 이 제가 사례 들은 것 중에서? 뭔지 모르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음, 음. 그렇죠. 이게 제일 크죠. 그럼 손 음. 대표님 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모른다고 생각하세요? 왜 원하는 걸 모르는가? 진지하게 생각을 안 해봤던 이유가 제일 클 거고, 음,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해 줄 만한 어떤 사람을 아직 못 만났거나, 음, 어떤 그런 기회가 없이 그냥 살아왔기 때문에. 맞아요. 네네. 지금은 그래도 많이 좀 찾고 계신 거죠? 명상도 하면서. 그렇죠. 네. 네. 그렇죠.
네, 맞아요. 잘하고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음, 그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원하는 것을 찾는 법이죠. 이제 원인을 알았으면은 해결을 해야죠. 이거는 제가 경험했던 것들을 다 녹여서 낸 거예요. 자, 일단 원하는 것은 남에게 물어보면 안 되죠. 내가 원하는 거는 나한테 물어봐야죠. 우리 일단 모르는 것은 물어보는 게 제일 빠르잖아요. 나한테 질문을 하는 거죠. 야, 경아야, 너는 정말 네가 원하는 게 뭐니? 이련아, 용서가 네가 정말 좋아하는 게 뭐니? 물어봐야죠. 나에게, 내 마음에게. 네가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이니? 나는 정말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니?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일까? 나는 어떤 사람들과 인생을 즐기고 싶지? 나는 혹은 죽을 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지? 이런 질문을 계속 스스로에게 많이 해봐야 되는 거죠. 물론 처음에는 잘 답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이런 질문들이 처음에는 되게 어려웠어요. 근데 이것들을 반복적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는 그런 것들이 조금씩 보이고 명확해지더라고요. 일단 이런 것들 질문해보고 여러 개 한번 적어보는 거죠.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은 또 가릴 거는 가려지고 남는 게 있어요. 예. 그 저는 제 블로그 글이 한 7,000개 중에 거의 한 3,000개가 다 이런 질문하고 제 생각, 마음, 감정을 관찰하는 글이었거든요. 정말 이런 작업들을 한 2년 넘게 매일매일 반복하다 보니까 그런 게 조금 명확해지더라고요. 물론 저는 좀 그런 간절함이 있었죠. 어, 막 답답하고 그런 간절함이 있었는 상태에서 이런 것들을 알게 되니까 더 열심히 하게 된 거죠. 나를 알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질문을 많이 해보시면은 좋습니다. 모든 답은 다 여러분들 안에 있잖아요. 밖에 남에게 없죠. 다 내 안에 있잖아요. 스스로 찾는 거죠. 그리고 내 생각, 마음, 감정을 관찰하는 거죠. 우리 손 대표님 명상하시니까 잘 아실 거잖아요. 우리 관찰이라는 거는 대상이 있어야 가능하죠. 저도 이 관찰이라는 개념을 제가 30 후반 때 알게 되고, 되게 인생의 충격이었어요. 뭔가 새로운 세상을 만난 느낌? 그 전까지는 이 나를 관찰한다는 걸 몰랐었거든요. 이 자각을 몰랐었는데, 이 와칭이라는 책과 그런 것들, 관찰에 대한 걸 알게 나서는 정말 관점이 확 바뀌더라고요. 내 생각, 마음, 감정이 우리 관찰 대상인 걸 알게 되었어요. 관찰 대상이라고. 이 개념을 깨닫고 나서는 뭔가 분리가 되더라고요. 내 생각, 마음, 감정은 관찰의 대상이고 분리가 되는 거죠. 그럼 나라는 사람은 그것들을 바라보는 관찰자인 거죠.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뭔가 새로운 눈이 하나 번쩍 떠지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관찰자. 우리 인생, 와칭 책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우리 인생은 바라보는 대로 된다고 하잖아요. 이때부터 제가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네? 더 깊은 무언가 있네? 그게 뭐 신성이라고도 불리고 뭐 내면의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지만은 무언가 있다는 것을 어렴풋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들 마음, 생각, 감정을 잘 관찰해 보는 거죠. 내 마음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혹은 무엇을 할 때 행복하고 마음이 설레이는지, 뭐 때문에 힘든지 계속 들어보고 물어보고 관찰해 보는 거죠.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하다 보면은 정말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을 잘 느껴지더라고요. 음, 저는 이 마음 관찰이라는 개념을 한 30 후반때 깨달아서 정말 큰 빛을 본 느낌이 들었어요. 우리 손 대표님은 명상하시니까 이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있을 것 같은데? 아, 네, 뭐 매일매일 관찰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계시네요. 네. 엄미연 대표님은 어떠세요? 조금 본인 마음을 잘 조금 관찰하고 들여다보고 계신 것 같아요. 요즘 필사하시니까 좀 잘 하실 것 같은데.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음, 많이 생각을 하고 많이 질문을 해보고 그걸 답이 음, 안 나오겠다 싶으면 또 글을 써요. 매우 잘하고 계세요. 근데 그런 글을 시간, 써도 어떻게 써야 될지 그 한때는 어떻게 써야 될지 그걸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써야 될지.
이렇게 어, 쓰는 게 맞나? 아니, 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이렇게 쓰고 이렇게 써도 된다 안 된다는 그냥 내 마음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거죠. 그죠? 이렇게 써도 된다 안 된다는 누구도 판단을 못 하죠. 그죠? 내가 쓰고 싶은 걸 쓰면 되는 거죠. 뭐. 그게 답이죠. 뭐. 우검 대표님한테 그런 걸 쓰지 마세요. 아무도 그거 얘기할 수 없어요. 내가 쓰고 싶은 걸 쓰는 겁니다. 말씀처럼 글로 써보는 거죠. 정말 우리 글을 쓴다는 것은 우리 엄 대표님 말씀처럼 내 생각과 마음을 집중한다는 거잖아요. 또 쓴다는 것은 내 안의 거를 밖으로 꺼낸다는 거죠. 또 글을 쓴다는 것은 또 글을 쓰기 위해서는 서로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정리가 되면은 내가 원하는 것이 보이고 거기 에너지가 모이는 거죠. 계속 꺼내다 보면은 그런 것들이 정말 신념이 되고 현실이 되더라고요. 또 놀라운 게 저도 이제 제가 블로그를 하게 된 게 한 4년 7개월 전에 어느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매일 글을 쓰는 게 나를 아는 길이고 운을 쌓는 일이래요. 매일매일 글을 썼죠. 지금 보면은 그때 썼던 글 중에서 어, 지금 이루어진 게 되게 많아요. 현실인 것들이. 거의 다 이루어졌어요. 내가 그때 원했던 것들이. 뭐 직장 관두고 사업하는 것들도 그때 썼는데 다 이루어졌죠. 남들 앞에서 강의하는 것도 정말 그 당시에는 꿈도 못 꾸렸지만은 지금 다 이루어졌잖아요. 뭐 최근에는 마찬가지고. 정말 제가 원했던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음, 그 외에도 많죠. 뭐 마음이 좀 평화로워지고 자유로워지고 자신감 있는 것들, 또 자연스러워진 것들, 굉장히 원했던 것들이거든요. 정말 다 이루어졌어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매일매일 글로 써보시면 정말 현실이 되신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말로 해야죠. 정말 내가 하는 말을 가장 가까이서 크게 듣는 것은 나 자신인 거잖아요. 말해보면서 정말 이게 내가 원하는 것이 맞는지 느껴보는 거죠. 또 주위 사람들이 공언해 보는 거죠. 우리 사람들은 말해 놓으면은 그걸 지키려는 의지가 강해지고 또 말을 하면은 또 주변 사람들이 그거를 지켜본다는 마음 때문에 열심히 하게 되는 거죠. 또 응원하고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많이 생깁니다. 뭐 행동해야죠. 결국은 해봐야 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내가 어떤 사업을 원해 직장인인데 근데 안 해보고서는 알 수 없죠. 당장 회사 그만두라는 게 아니라 내가 직장을 다니면서 조금밖에 한번 해보는 거죠. 뭐 주말에 하든 뭐 퇴근하고 하든 나만의 사업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실제로 하면서 정말 이게 내가 원하는 일인지 맞는지 느껴보는 거죠. 뭐 그 어떤 거든 사업이든 뭐 강의든 책이든 연애든 많겠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정말 내 형편과 상황에 맞게끔 그것을 실행하면서 해보고 느껴보는 겁니다. 안 해보고는 알 수 없죠.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다 책에서 나온 것들이지만은 다 여러분들이 아는 얘기지만은 정말 이게 원하는 것이든 방법들이죠. 뭐 이외에도 많겠죠. 뭐 비전 보드를 써서 시각하는 것들 뭐 하루 100번 쓰기 등 수많이 많겠죠. 다 이런 걸로 다 결이 맞는 내용들이죠. 네, 이런 것들이 제가 느끼고 경험했던 효과적인 방법들이었어요. 다 제가 했던 것들을 경험 빗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엄 대표님은 지금 어떤 거 글로 쓴 거 하고 계시죠? 필사하고 계시니까 그죠? 관찰 질문 다 잘하고 계시네요. 우리 손 대표님 잘하고 계시고 우리 손 대표님 보시면서 뭐 좀 저거 좀 더 해야겠다고 느낌 오는 거 있었나요? 저걸 내가 좀 더 해보면 좋을 것 같아. 저는 4번이 뭐였죠? 말로 하기였나요? 네. 네, 말하기를 저는 잘 안 하거든요. 음, 음, 이거는 좀 더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음. 그죠, 뭐, 이 말한다니 꼭 대상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혼자서 말했죠. 혼자서 그냥 길 가면서 뭐 혼자 말을 혼자서요? 하는 거죠, 스스로.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룬다. 나는 성공한다. 그것도 혼자 말하는 것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거는 엄청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말하는 거죠, 혼자 뭐. 말 잘하는 사람은 저희 남편입니다. 남편분이 왜요? 그래요?
혼자 말을 잘해요. 혼잣말을? 네. 아, 주로 어떤 말을 하시는? 걸려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시어머니가 무슨 말을 했는데 그 얘기 갖고 듣고 있다가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동생들이 있으니까 동생들 얘기를 하면서 끝내요. 거기서 내가 그래 말해 보기에는 질문을 던져요. 제가 네. 오히려 아, 남편분이. 제가 질문 던지면은 그 뒤에 답을 해주거든요. 제가 아, 저는 남 며느리라 던져요. 질문을 제가 서로 네네. 그래,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음, 용조 대표님도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자기한테. 음, 맞아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제가 원하는 것을 찾아간 과정인데요. 일단 뭐 저도 과거에 되게 나를 몰라 힘들었던 그런 경험이 있었죠. 뭐 안동의 장남이었고 늘 착한 사람, 좋은 사람 콤플렉스가 심했고 정말 남의 말 잘 듣는 사람이 되는 게 최고의 가치라고 그렇게 알고 보고 듣고 배우고 믿고 살았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게 표현을 못하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늘 가슴이 답답했고 무겁고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래서 보고 듣고 배운도 열심히 살았는데 행복하지가 않더라고요. 정말 내가 하는 일이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고 미래는 불안했고 삶이 재미가 없었는데 그러면 그때 내가 깨달은 거는 정말 내가 나를 모른다는 거죠. 그럼 지금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면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은데 내가 뭘 원하지? 그걸 제가 모르는 거예요. 현실을 바꾸고 싶어도 내가 어디를 가고 싶어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갈 수 없었죠. 맨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죠. 내가 원하는 걸 알면은 용기를 낼 텐데 내가 정말 내가 뭘 원하는지를 모른다는 게 제일 답답하고 없을 것 같더라고요. 정말 어떻게 헤어나올 수 늪에 빠진 그런 기분이었죠. 어디로 가야 되는데 길을 잃은 느낌? 분명히 지금은 내가 여기 있을 곳이 아니라는 확신은 드는데 어디로 가야 되지? 도무지 모르겠더라고요. 뭐 창업을 해야 되나 그냥 일 그만두고 놀아야 되나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나 공부를 해야 되나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요. 그게 제일 힘들었죠. 뭐 일이 힘들고 뭐 사람 스트레스 이런 거는 전혀 많이 힘들지 않았는데 정말 내가 뭘 원하는지를 모르겠네. 이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나연구소를 만나게 된 계기인데요. 아까 말씀처럼 그렇게 힘들 때 이 말이 들어왔고 매일매일 글을 쓰고 이제 부의 추월 자산이라는 책을 통해서 생산자의 개념을 개념을 알게 되었고 또 관찰 개념을 알게 되어서 이제 블로그를 하면서 수많은 질문과 관찰을 통해서 나를 알아가는 작업을 했었죠. 1년쯤 지났는데 어느 날 내 안에서 이런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내가 나를 연구하네? 나연구소? 이 말이 잔해서 운명처럼 떠올랐어요. 이때가 이제 블로그를 1년 정도 한 때였죠. 그때부터 이제 블로그 이름을 나연구소로 바꾸고 매일매일 글을 썼죠. 뭐 그때는 이게 나연구소가 제 회사 이름이 될 거라는 걸 생각도 못 했죠. 그냥 이 나연구소라는 이름이 나한테 온 게 뭔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심상치 않은 기운이 아닐까? 이런 막연한 그런 느낌은 들었었는데 이게 지금처럼 이게 제 회사 이름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죠. 이건 정말 운명처럼 그래서 제 안에서 이 나연구소라는 이름을 튀어나오더라고요. 나연구소? 이런 말이 참 신기했어요. 이게 제가 나연구소라는 것을 만나게 된 계기입니다. 만나는 사람을 바꾸었죠. 우리 왜 만나는 사람이 변하면 인생이 변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게 된 그 버터플라이라는 곳을 통해서 정말 새로운 사람들 많이 만났죠. 그 사람들은 사업가, 강사, 작가, 코치, 생산자들이었어요. 정말 그들은 기존 내 인생에 없던 사람들이었죠. 제 인생에 있던 사람들 뭐 직장 동료, 가족, 친구가 다 했는데 정말 기존에 제가 봤던 사람들하고는 다르더라고요. 정말 자기 일을 사랑하고 열정이 있었고 이런 사람들이었죠. 그 전까지는 온통 불만인 사람들이 많았죠. 뭔가 회사에 대한 불만, 상사에 대한 불만, 미래에 대한 불안, 정말 그런 사람 틈에서는 제가 원하는 걸 찾을 수 없었죠.
그래서 매일매일 술자리에서는 회사랑 윗사람 욕을 하고, 하지만 다음날 또 출근해서 또 밤새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 만나고는 정말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제가 되게 초라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정말 이 명함 속에 있는 이 뭐 어디 과장 이거는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닌데 저 사람들은 다르더라고요. 결심했죠. 정말 내가 원하는 인생은 여기가 아니라 저기에 있다.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 사람들의 생각, 행동을 따라하기 시작했죠. 그들이 블로그를 하니까는 블로그를 했고 책을 읽고 책을 썼습니다. 또 우리 유튜브에 좋은 영상들 많이 봤죠. 영상을 또 제가 찍고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봤죠. 생산자가 되기 위해서. 정말 만나는 사람이 변하니까 인생이 변하더라고요. 어느 순간 제가 그들처럼 사업가, 작가, 강사, 코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시간은 좀 걸렸죠. 저 같은 경우는 4년 좀 더 걸린 것 같아요. 이런 인생이 바뀌는데. 음, 깨달은 것은 확실히 만나는 사람이 변하면 인생은 변하더라고요. 존재 가치를 깨달았어요. 그 전까지는 일단은 저라는 사람에 대한 자각이 없었죠. 나를 바라볼 줄 몰랐으니까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없었는데 어떤 그런 자각도 하고 또 우리 어떤 우주 심리학이라는 거를 공부를 하면서 정말 내가 우주의 주인임을 깨달았죠. 관점이 많이 바뀌었어요. 정말 내가 이 거대한 우주 안에 사는 정말 작은 존재가 아니라 이 내 안에 거대한 우주가 산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말 이거를 한번 깨달으면은 정말 의식이 되게 넓어지죠. 저도 이 말을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내 안에 우주가 산다. 이게 무슨 말이지? 이해가 안 됐는데 이 말을 몇 번 듣다 보니까는 뭔가 느낌이 오더라고요. 굉장히 의식이 넓어지고 마음이 확 넓어지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뭐 이런 느낌을 가지면은 우리가 사소한 것에 스트레스를 안 받게 되는 거죠. 계속 큰 것들을 추구하게 되고 결과물들을 잘 만들어내고 그런 느낌. 그리고 아직 부족하다가 아니라 이미 충분하고 나는 이미 최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됐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게 만족스럽고 내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안 드니까 그 어떤 일에도 자신감이 생기고 항상 내가 최고라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이게 누구를 만나도 기죽지 않는 마음 상태 그런 마음 상태가 되니까 되게 인생을 사는 게 쉽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뭐라 그래야 되나 인생을 사는 게 재밌다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음, 정말 옛날에는 늘 부족하다 하고 자책하고 그랬는데 관점이 바뀌니까 되게 삶이 막 재밌더라고요. 서프라이즈해지고 다 할 수 있고 정말 항상 뭐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그런 갈증이 사라지더라고요. 굉장히 저한테는 큰 의미 있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자신감, 자존감, 실행력이 좋아졌고 어떤 사소한 거에 대한 사람에 대한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거의 안 받게 되었어요. 어, 그러니까 이런 관점이 우리가 뭐 자기계발서 수백 권, 수천 권 봐도 이런 관점은 갖기 어렵죠. 그 정말 제가 재작년 전만에도 우리 직장 사장님을 되게 어려워했었는데 뭐 15년, 12년 봤지만은 둘이 거의 대화한 게 5분도 안 너무 불편해서 5분 대화도 안 되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이걸 깨닫고 나서는 이제 그런 부분 되게 그 사람들이 되게 편하고 귀여워 보여요. 전혀 그런 거에 대한 다 사람이 되게 신기하죠. 이 짧은 시간에 바뀐다는 사람이. 뭐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 지금은 아무리 저보다 뭐 나이 많은 사람, 뭐 돈 많은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도 전혀 그 사람들이 부럽거나 기가 안 죽고 내가 최고란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이런 관점을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굉장히 인생을 사는데 유리하더라고요. 뭐 아무리 뭐 나보다 돈 많은 사람, 뭐 잘생긴 사람, 큰 집에 사는 사람,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사람 부럽지가 않더라고요. 내가 최고인데 내가 그 사람들 왜 부러워하지? 나는 이미 충분히 다 행복하고 모든 걸 다 이루었는데 이런 생각이 드니까 굉장히 마음이 평화롭고 자유롭다 그래야 되나? 우리 손 대표님은 이런 제 변화에 대해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어,
어떤 느낌이요? 글쎄요, 글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양 극단에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맞아. 예, 그까 그게, 네. 저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우주의 주인임을 깨닫는 거에 어떻게 보면 정반대쪽에 있거든요. 음, 네.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거는 나는 나의 주인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고, 음, 저는 이 어떤 그런 변하지 않는 어떤 그런 나의 어떤 뭐 존재, 뭐 이렇게 음, 뭐 신성, 영혼, 뭐 이런 음, 뭐 그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는구나라는 것들을 음, 저는 깨달아서 어떻게 보면은 음, 뭐 같은 얘기일 수도 있는데 맞아요. 약간 예, 정 반대편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든 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맞아요. 다 뭐, 네네. 표현이 달라도 다 진리는 다 통한다고 다 같은 네네네. 얘기고, 네네. 그리고 뭐 종교들 서로 다 싸우지만 다 결국 같은 얘기를 하는 거고, 네네. 아까 이제 극단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되게 맞아요. 이거는 거의 이 말은 굉장히 그게 다 달아 있는 거예요. 네. 왜냐면 옛날에는 저도 거의 자존감이 바닥이었죠. 바닥에 있다가 지금 최꼭대기에 와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좀 중용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어요. 이 말은 결국은 모든 사람이 신이라는 얘기거든요. 이런 관점은 기독교에서는 굉장히 위험하게 보는 거죠. 어떻게 사람이 신이냐. 큰일 날 소리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건 다 해석의 차이죠. 결국 하나님도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가지면 그렇게 되는 거고 지금 뭐 그런 누가 맞다 그런 교리를 따지는 시간은 아니고 어쨌든 저한테는 굉장히 효과적이었고 이런 믿음이 제 인생을 바꿔나갔다는 게 중요한 거죠. 이 말이 맞다 네. 틀리다 그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고 맞습니다. 이런 믿음이 정말 제 인생을 바꿔놓았다는 게 중요하죠. 네네. 그래서 저는 이런 걸 통해서 제가 어떤 인생이 변하는 학문이라는 학문을 만들고 싶어요. 이론을 만들어서 저 같은 사람이 짧은 시간에 효과적으로 변했던 것들을 정말 전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커져. 많은 분들을 되게 인생을 자유롭게 자신 있게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 시간의 가치, 굉장히 시간의 가치가 중요하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죽을 뻔한 그런 경험 때문에 정말 죽음이 현실임을 인지하게 되고 수용하게 되니까는 너무 죽음이 있다는 게 감사하고 죽음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하고 싶은 일만 하고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하고 어떤 거를 미루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니까는 되게 실행력이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사업한 지 아직 만 2년도 안 됐지만 많은 것을 이루었지만 지금도 저는 항상 이제 시작이라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확실히 좀 시간에 대한 철학을 좀 정립을 하면은 굉장히 사람이 달라질 거예요. 자신감이 있어지고 미루지 않게 되고 추진력, 실행력이 좋아지는 거죠. 확실히 이게 효과적이더라고요. 우리가 그 뭐 어떤 그 두려운 일도 만약에 모레 내가 죽어. 근데 오늘 내가 모레 죽는다고 하면은 하고 싶은 일을 오늘 못할 이유가 없겠죠. 예를 들어, 헌 대표님이 정말 강의를 하고 싶은데 그동안 많이 망설였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어쨌든 모레 죽어. 그러면 하게 되겠죠.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인데 못하면 후회할 것 같아. 그럼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음, 왜냐면 죽을 때 후회하기 싫으니까. 우리가 정말 죽음보다 더 큰 두려움은 없는 거잖아요. 사람 살면서. 근데 내가 그 두렵다는 죽음조차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은 다른 거는 좀 짜게 보이는 거죠. 아유, 내가 정말 죽음도 받아들인 사람인데, 뭐 남들 앞에서 뭐 강의하다가 뭐 좀 못해서 욕먹는 거, 뭐 미움받고 뭐 창피한 것도 이거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죠. 뭐 사업하다가 망했다든가, 뭐 실수를 했다든가, 뭐 사고 쳤다든가, 이런 것들이 되게 작게 보이는 거죠. 그런 느낌이죠. 저도 이 우주라는 걸 가끔 생각하는데, 정말 우주에서 보면은 우리 지구는 굉장히 작게 보이는 거죠. 먼지보다 더 작죠. 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굉장히 나를 힘들게 하는 일이 크게 보여도 더 크게 보면 그게 굉장히 작은 일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냥 큰 거를 생각하면은 되게 지금 내가 힘들게 하는 것들이 되게 작아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더라고요. 상대적으로 다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음, 굉장히 저는 효과적이었던 기다림이었습니다.
또 뭐 실행력이 굉장히 좋아졌죠. 이미 나는 충분하고 최고라는 믿음이 있으니까는 바로바로 하게 되는 거고, 정말 제가 생각하는 모든 굉장히 많은 것 다 현실로 만들어냈죠. 가끔은 정말 제가 무서울 정도로 정말 생각들이 바로 다 생각이 현실로 이루어지더라고요. 가끔은 내가 마법사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실제로 뭐 주위 사람들은 그렇게 저를 바라보기도 하죠. 이 어떤 거에 대한 두려움 물론 있겠죠. 뭐 걸림이 많이 사라진 거죠. 내가 이것을 원하는 것을 그냥 해야 되는데 옛날 같으면 생각이 많았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뭘 준비해야 되고, 근데 그런 거를 다 뛰어넘어서 그냥 바로바로 현실이 되더라고요. 굉장히 놀라운 경험들을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여러분이 보시는 뭐 인생이 변하는 서점, 나연구소, 협회 오픈 채팅방들이 다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 것들이죠. 뭐 작가 배출 100명 이런 것들이 지금 하는 뭐 나초프도 그렇고 우리 하는 많은 프로그램 남이강도 그렇고 정말 짧은 시간에 다 만들어진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실행력이 좋아졌습니다. 뭐 그러니까 아무튼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꾸준함 같아요. 뭐 블로그로 이렇게 매일 4-5개씩 하고 유튜브 뭐 올리고 영상 찍고 하는 것들, 책을 많이 수한 것들이, 근데 많은 사람들이 꾸준하게 해야 뭔가 성과 난다는 걸 알지만은 꾸준하게 못하는 경우가 많죠. 제가 스스로 내 꾸준함의 비결을 보니까 이 3가지 키워드가 떠오르더라고요. 간절함, 목적과 이유, 재미. 저한테는 오랜 시간 나를 몰라서 힘들었기 때문에 나를 알고자 하고 자유롭고 싶고 인생을 바꾸고 싶은 그런 간절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목적과 이유가 있었죠. 내가 이런 것들을 왜 하는지. 나를 표현함으로써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지고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은 느낌, 그런 게 있었고, 또 중요한 거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만약 어떤 거든 재미가 없으면 금방 지치고 하기 싫어지죠. 저한테는 계속 이렇게 글을 쓰고 콘텐츠를 만들고 또 많은 분들이 제 글에 공감해주고 이런 것들이 너무 재미가 있더라고요. 재미없으면 정말 할 필요가 없죠. 니체도 말했잖아요. 정말 즐거움이 답이라고. 정말 즐거움이란 굉장히 우리 인생의 큰 키워드 같아요. 즐겁지 않으면 할 필요가 없죠. 즐겁지 않게 하는 건 언젠가는 지치게 마련이죠. 직장 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그렇게 힘들어하고 우울증이 오고 무기력 번아웃이 오는 게 즐겁지 않기 때문이죠. 만약에 그 일이 재밌으면은 뭐 야근을 하든 뭐 주말에 나가든 월급 적든 힘들지 않죠. 재미가 없기 때문이죠. 재미가 없는 이유는 또 정말 내가 원하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들은 정말 진짜 내가 되는 거죠. 진정한 내가 되어서 나답게 사는 거고, 또 자유와 평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추구하는 가치는 궁극의 자유와 평화를 원하고 있고요. 어떤 이 성취와 이해를 넘어선 평화,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한 평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음을 계속 원하는 것 같아요. 뭐 자연의 이치, 인생의 진리, 우주의 원리, 사람이 살아가야 되는 것들, 더 높은 깨달음을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될 수 있는 최고의 내가 되어서 정말 이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 내일 두고도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이 제 목표라고 저는 정의를 내렸습니다. 요즘 같아서는 좀 뭐 건방진 소리지만 정말 제가 내일 그냥 뭐 불의의 사고로 죽더라도 미련, 원망, 아쉬움이 없을 것 같아요. 물론 뭐 가족들한테 미안하겠지만 그것 또한 그들의 인생이죠. 내가 어쩔 수 없는. 그냥 편하게 눈 감고 그냥 하늘나라 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지금 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니까 아무런 어, 물론 지금보다 더 돈을 많이 벌고 싶고 더 좋은 내가 싶고 그런 거에 대한 향상심은 항상 있지만 이미 나는 다 이뤘다 충분하다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지금부터는 뭐랄까 인생을 누린다는 개념이지 더 내가 열심히 이런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뭐 한 달에 1,000만 원 버는데 뭐 2,000만 원, 3,000만 원 이런 개념은 아니고 지금부터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어떤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이제 느끼고 누리는 거지 계속 막 성장만 바라면서 열심히 마라톤 속점 뛰어가는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정말. 정말 그런 관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생각과 믿음의 전환이 전부죠. 정말 깨달았어요. 정말 달라지고 싶고 변화하고 싶었는데 그동안 저희 성장과 변화를 가로막는 것들이 정말 살면서 보고 듣고 배워서 내 안에 쌓였던 수많은 고정관념과 편견들이더라고요. 어, 정말 생각과 믿음의 전환이 전부죠. 나머지는 그저 거들 뿐이죠. 정말 생각을 바꾸니까 인생이 변하더라고요. 정말 내가 원하는 것들이 밖에 있는 건 아니라 안에 있고 남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거죠. 내가 원하는 어떤 평화, 뭐 돈 이런 것들이 없는 게 아니라 다 있는 거죠. 내가 못 볼 뿐이잖아요. 내가 못 느끼고 내가 못 볼 뿐이죠. 나는 이미 충분하다. 이렇게 이제 관점을 바꾸니까 정말 인생이 변하더라고요. 이렇게 제일 중요한 거는 생각과 믿음을 바꾸는 게 중요하죠. 음, 생각과 믿음을 바꾸면 정말 인생이 변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짧게 말씀드렸지만 제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갔던 방법들입니다. 뭐 질문이 있으면은 해도 괜찮고요. 우리 엄 대표님은 저의 사례를 듣고 어떤 느낌이 드세요? 나를 잘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죠? 그게 매우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 그게 시작이고 그게 전부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 깨달으셨군요. 우리 손 대표님은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제 사례를 듣고? 사례를 듣고요. 잘 살고 계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음, 안정되어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안정돼 있다. 음, 물론 뭐 저도 이제 살면서 뭐 스트레스를 전혀 안 받거나 힘든 일 없거나 그런 거는 아닌데 확실히 옛날보다는 그 느낌이 굉장히 다른 느낌이에요. 그래서 되게 지금 뭐 마음이 평화롭고 옛날에 비해서는 굉장히 뭐 나름대로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뭐 제 자랑이라기보다는 여러분도 제 사례를 듣고 이제 조금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은 뭐 적용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다 간접 경험이 되니까 저 사람이 저런 걸 통해서 저렇게 인생이 변했구나. 책을 보는 것처럼 그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정리할게요. 1시간 지났네. 아무튼 뭐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는 법 정리입니다. 일단 나 자신과 내가 원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되는 거죠. 제가 했던 방법은 질문, 마음 관찰, 글쓰기였고 그것들을 행동가로 옮기는 거였어요. 여러분은 이런 것들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에게 맞는 방법들을 찾아서 실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한테는 이것들이 굉장히 효과적이었어요. 질문, 마음 관찰, 글쓰기. 그게 나이브에서 하고 있는 질문 글쓰기 프로그램이 다 이 원리를 담은 프로그램인 거죠. 나에게 질문하고 내 마음을 관찰해보고 글로 쓰면서 알아가는 방법들 굉장히 효과적이죠. 아직 안 해보신 분들은 꼭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정말 굉장히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상상해보는 거죠. 생각이 굉장히 에너지가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매일매일 생각하고 마음속으로 그림을 그려보고 상상하는 거죠. 그리고 이루어졌을 때 행복한 감정을 느껴보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믿는 거죠. 뭘 믿으면 다 이루어지더라고요. 내가 내 스스로 믿지 않으면은 이루어지지 않죠. 뭐 나는 뭐 부자가 될 수 있어라고 믿는 거랑 나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어. 내가 안 믿으면은 되지 않죠. 내가 스스로 밀어내는 거잖아요. 나는 뭐 자유롭고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어.
뭐 나는 월 1,000만 원 벌 수 있어. 나 같은 사람은 절대 안 되지. 이런 믿음의 차이가 정말 현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뭐 처음부터 이런 믿음이 생기지 않을 수는 있어도 처음부터는 이런 믿음이 오지 않더라고요. 근데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는 이런 믿음이 좀 쌓여간다 그랬는데 누적되더라고요. 쌓여가는 거죠. 믿으시면 됩니다. 뭐 세상에 공표를 해야 되죠. 모든 사람 나의 꿈을 알 수 있게끔 블로그에 쓰고 말도 하고 유튜브에 올리고 계속 강의도 하면서 하는 거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나를 응원해지고 지지해주면서 또 좋은 기운과 에너지를 받는 거죠. 좋은 기회들이 많이 오는 거죠. 제가 뭐 작가협회를 만들고 어떤 빌딩에 대한 계획을 세우니까는 많은 분들이 그거에 대한 아이디어와 정보를 주고 또 사람들이 많은 지지를 해주고 계시죠. 그 사람이 온다는 거는 정보가 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제가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계속 내가 원하는 것들이 하나씩 만들어 가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룬 사람들을 만나는 거죠. 이게 제일 효과적이죠. 우리가 책을 보는 것도 그 사람이 원하는 거 이룬 사람을 만나는 것과 똑같잖아요. 만날 수 없는 사람이면은 그 사람이 쓴 책을 보는 거, 그 사람의 생각을 배우는 거죠. 만날 수 있으면 만나서 물어보고 그 사람의 기운을 받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따라 해보면서 나만의 스타일을 찾고 만들어내는 거죠. 예, 물론 방법은 다 나랑 안 맞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계속 하면서 나랑 맞는 걸 찾아가는 게 중요한 거죠. 중요한 거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룬 사람들을 만나고 물어보고 배우고 에너지를 받는 거죠. 우리가 뭐 계속 그 고가의 교육 프로그램을 듣는 것은 분명히 그런 데 오는 사람들은 이 생각 자체가 다른 거죠. 어떤 성장과 배우는 에너지 열정이 다르기 때문에 정말 그런 데에서 만난 사람들은 평생 같이 갈 수 있는 동지를 얻는 것과 똑같죠. 음, 저도 뭐 우리 교육비 돈 많이 썼죠. 몇 천만 원 썼는데 확실히 뭐 1, 200만 원 넘는 그런 고가 과정을 배우러 온 사람들은 정말 생각, 마인드가 다르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어쨌든 평생 내와 인생을 함께 하면서 나에게 어떤 배움과 깨달음과 정보를 줄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런 뭐 비싼 교육 가면은 결국 남는 거는 사람밖에 없더라고요. 또 사람을 통해서 계속 그런 기회나 이 생각이 넓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뭐 제 주위에 뭐 월 1억씩 버는 분도 계시고 어제 알게 된 분은 월 10억씩 버시는 분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이런 분들 평소에 만날 수 없죠. 다 그런 고가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월 10억씩 버는 사람은 대체 어떤 기운이 있을까를 만나기로 했는데 매우 기대가 됩니다. 정말 그분들은 하는 생각이나 말이나 가치관이 다르겠죠. 제가 그동안 만나왔던 사람들이랑 굉장히 마음이 설레더라고요. 자, 자신 있게 행동하고 실행으로 옮기는 거죠. 부족하다. 그동안 저도 옛날에 항상 그랬죠. 자책. 그 옛날에 이제 제 안에 흐르는 감정들이 이랬어요. 뭐 불편, 뭐 미련, 후회, 자책, 스트레스 이런 감정이었는데 지금은 감정이 확 바뀌었죠. 뭐 흥분, 설렘, 기대, 자신, 자점으로 많이 바뀌었죠. 이게 우리는 왕의 마인드라는 표현을 쓰는데 자, 이로 내가 이제 왕이야. 내가 왕이면은 어떤 사람들 사이에 뭐 질투, 시기, 미움 이런 마음보다는 좀 마음이 달라지겠죠. 이제 왕이면 나라를 다스려야 되니까는 음, 정말 이 잘 사는 지역에 있는 곡식을 떼다가 또 못 사는 지역에 보내줘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되니까 정말 왕의 마인드를 갖게 되면은 뭔가 조금 차원이 달라지는 그런 느낌? 왕이 일반 백성들이랑 싸울 수 없잖아요, 그죠? 왕이 뭔가 다르죠. 그들을 리더로 세우고 어려운 거를 내가 도와주고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오는 그런 뭐 스트레스, 이기심, 질투심 이런 것들이 전혀 없다면 거짓말이고 되게 그런 거 되게 자유스러워지는 거죠. 나는 왕이기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 내가 보살피고 도와줘야 되는 사람들이야. 이런 관점을 갖게 되면은 웬만해서는 뭐 사람들과 싸울 일이 없죠. 왕인 사람들과 싸울 수는 없죠, 백성들하고.
그들이 뭘 힘들어하는지 애로사항을 들어보고 내가 뭘 도와줄 수 있는지를 찾아보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는 왕의 심리학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뭐 링컨이나 이런 업적 남기신 분들 대부분 그런 왕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더 큰 것들을 추구하게 되고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라고요. 그 감정이 또 중요하죠. 어쨌든 이미 충분하다, 최고다, 바로 지금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바로 도전하면 되는 거죠. 우리 엄 대표님 졸리시는구나. 자, 이게 중요하죠. 우리 그동안 많이 망설였잖아요. 용기가 없어서, 돈이 없어서, 경험이 없어서. 자, 언제나 망설이는 시간이 가장 큰 비용이죠. 우리 시간이 제일 돈이잖아요. 우리가 망설일 때 누군가는 항상 꿈을 이루어 갑니다. 공감되지 않나요? 왜냐면 제가 굉장히 많이 망설였던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망설였던 그런 이유들이 전혀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돈이 없어서 사업 못해? 아니죠. 오히려 돈이 없으면 할 수 있는 사업이 더 많아지는 거죠. 더 잘할 수 있어요. 생각의 차이였죠. 나는 뭐 경험이 없어서 책을 못 써. 아니죠. 지금 바로 쓸 수 있죠. 생각의 차이인 거죠. 누구를 위한 책을 쓰나요? 근데 경험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 책을 써요. 바로 쓸 수 있죠.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망설여왔던 수많은 것들이 전혀 문제가 안 되고 오히려 나한테도 유리하더라고요.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편견이 없는 거죠. 굉장히 유리하죠. 근데 경험 많은 사람들은 그 경험 때문에 행동을 안 하게 되는 거죠. 내가 해봤는데 안 돼. 이런 관점인 거죠. 경험이 없다, 돈이 없다, 뭐 이런 나이가 많다, 적다 그런 거는 전혀 문제가 안 되고 그거를 문제라고 생각하는 내 생각이 문제인 거고 오히려 그런 것들이 나에게 더 유리하게 도움을 되는 거죠. 얼마나 좋아요. 해석의 차이인 거죠. 자, 누리고 즐겨야죠. 저도 인생 되게 열심히 살았어요. 남들에게 잘 보이려고 열심히 살았는데 결국은 우울증이 오고 힘들긴 하더라고요. 그 제 인생에 이제 열심히란 단어는 지워버렸습니다. 열심히 하지 말고 즐겁게. 정말 인생이 즐거워지는 거, 우리 인생을 누려야죠. 정말 인생이 주는 가치 어마어마하잖아요. 맛있는 음식도 많고, 아름다운 사계절, 아름다운 들꽃, 신비로운 우주, 정말 얼마나 우리나라에 가볼 데 많고, 세계도 좋은 데 많고, 얼마나 좋은 데 많아요. 다 다니면서 누리고 즐겨야죠. 아름다운 것들, 맛있는 음식 먹고, 좋은 데 잠도 자고, 얼마나 우리 좋은 데 많이 세상에서죠. 정말 나를 위해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누리고 즐겨야죠. 그 누린다는 개념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이런 개념을 모르면은 아무리 나에게 좋은 것을 봐도 즐겁지가 않죠. 네,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정말 인생의 주인이라는 우리 찬란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누리고 즐기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그죠? 힘들어하고 우울에 빠져 있기는 너무 세상이 황홀하고 아름답잖아요. 시간이 아깝죠. 자, 당당하고 자신 있게 우리 모든 것은 지나가고 모든 것은 우리에게 유리합니다. 당당하게 자신 있게 자존감 있게. 중요한 거는 우리 남들에게 관심이 없죠, 그죠? 너무 남의 눈치 보지 말고 남을 너무 배려하지 말고 나를 위해서 당당하고 자신 있게 도전하면서 걸어가면 됩니다. 믿음은 죄죠. 나 자신과 세상을 정말 내 안에 있는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믿고 나를 위해 존재하는 이 나보다 훨씬 더 오래 살고 지혜로운 세상을 믿으면 됩니다. 세상은 나의 편이죠. 나의 성공을 위해 존재하는 세상이잖아요. 내가 믿고 활용하고 이용하면 되는 거죠. 그래요. 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정말 저의 했던 강의 내용과 경험을 통해서 우리 대표님들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이루시기를 원하고 바라고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강의입니다. 우리 온 대표님 좀 어떠셨어요? 소감, 느낀 거, 본, 깨, 적, 뭘 느꼈고 뭘 앞으로 삶에 적용하실 겁니까? 저요? 네, 본, 깨, 적.
아이고, 또 무슨 말을 해야 될까? 뭐 강의 소감, 뭐 어땠다, 뭘 배웠고 뭘 하겠다. 다 좋았어요. 저한테도 많이 경험을 쌓아야 되니까 음, 나를 알려면은 나를 더 알아야 되고, 음, 더 많이 생각해야 되겠죠. 질문도 하고. 맞아요. 나에 대한 생각을 조금 더 자신 있게 자신감 갖고 더, 더 더 나아가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좋아요. 아무튼 그런 생각을 한 것만 해도 굉장히 큰, 항상 연구소 방에 들어오면은 이상하게 다 내려놓고 오니까 다 이상하게 내가 하고 싶은 말도 있긴 있는데 우리 경화 회장님과의 방에 들어와서부터 뭔가 자꾸 변화가 계속 생기는 거야, 그게. 근데 음, 예전에 이랬던 마음이 없었는데 들어와 보고 한 3 개월 4 개월 다 돼 가는데도 네. 와 진짜 '내 선택이 잘했다.'라는 음, 생각이 들어요. 음, 와 너무 많이 많이 발전하고 지금 글쓰기도 쪼금씩 하고 풀서도 하고 하니까 진짜 예전에 내가 아니야. 음, 그걸 누리고 있다는 거지 지금. 그러니까요. 당당하게 더 자신 있게. 아유, 너무 좋네요. 이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계시네요. 너무 많이 변화가 간 거예요 제가. 요번에 또 책도 쓰면서 많이 읽기도 했고 많이 네. 두 번째, 세 번째 책 쓸 때도 더 수월해질 것 같아요 저한테는 아마. 음, 이 나의 연구소 방에 왔기 때문에 음, 나를 또 알았고 나에 네, 대해서 더 알아가야 되는 것들이 있지만 네, 다른 대표님들도 같은 나 자신을 더 질문을 더 많이 해 보는 게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오히려 맞아요. 좋은 음, 사람 만나고 좋은 음, 사람과 이야기를 해 보고 그렇게 음, 나누는 게 더 나아요. 맞아요.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를 하지 말고 내 자신감에 질문을 하면서 더 생각을 할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맞아요. 이미 좋은 변화를 경험하고 계십니다. 그래, 우리 박영준, 김보라 대표님 어떠셨어요? 이제 오늘 강의는 다 끝나고요. 짧게 질의응답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강의 좋았던 분들은 여기 채팅창에 뭐 간략한 소감 남겨주셔도 좋고요. 네, 아무튼 제 강의를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그렇죠. 마음이 편해지지 않을까요? 맞아요. 마음 편해지는 게 제일 중요하죠. 마음이 편해지면은 용기와 자신감이 생깁니다. 맞아요. 말씀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뭐 저런 사람이 되게 인생이 짧은 시간 효과적으로 많이 변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일반 뭐 자기계발서보다 더 현실적인 내용들이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조금 인지하시고 이제 그냥 단순히 좋았다가 아니라 이제 적용해야지 본캐죠. 내 삶에 뭘 적용할 것인가. 여러분들 삶에 한두 개씩 적용을 해보면서 스스로를 좀 바꿔가면서 정말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루어서 굉장히 자유롭고 행복한 그런 인생을 사시기를 제가 늘 응원하고 기도하고 지지하겠습니다. 이것도 엄청 귀한 인연이잖아요. 이렇게 만나는 것도. 그리고 뭐 다른 질문 있으세요? 질문 있으면 질문 받고 없으면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거 내용을 또 유튜브에 또 올려보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또 세 분 질문 있으세요? 없으시면은 이제 마치겠습니다. 네. 네, 사진 하나 찍고 마칠까요? 자, 하나, 둘, 셋.
네, 사진 찍었습니다. 블로그 후기를 또 쓰려고. 네, 그래요. 늦은 시까지 들어주셔서 공개방에다가 올릴게요. 감사드리고요. 예, 편안한 밤 되시고 다음에 또 좋은 자리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만나요. 또 만나요.